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그리고 6.25 전쟁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희생하셨고, 이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국립묘지인 현충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장재한 기자의 요즘 뭔일 이슈에서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대전 현충원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재영 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결코 가볍지 않은 몸으로 우리 지역의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고독한 독설가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나가죠. 요즘도 바쁘세요?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조금 그럼 살이 좀 더 찌셔야 되는데 어때요? 요즘 체중 관리 어떠십니까? 날이 갈수록 불고 있습니다. 우리 장재한 기자님은 지난 이제 겨울부터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 요즘은 조금 한가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이 나셨으니까 가정엔 좀 충실해지셨나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 장재한 기자님하고 함께 네네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 단골이시기도 하고요. 땜빵 전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이자 통일뉴스 객원 기자, 그리고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 팀장이자 곧 논징대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힘TV의 첫 프로그램인 띠동갑 내기 여행하기의 주인공, 충청남도 서천이 낳은 또라이 임재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든지 떼어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입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어? 네,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네, 본인 스스로도 땜빵 전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찾아오신 스튜디오 어떠신가요? 첫 방송할 때 이 스튜디오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아서 다음에는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에 현충원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현충원이 있는데 지난 6월 6일에 아주 뜻깊은 이색적인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현충원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봤지요. 네. 그런가요? 네,
작년에도 갔었고요. 네. 대전 시민분들 중에서도 안 가본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현충원은 우리가 그 순국 선열을 모신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놀러 가기도 좋은 곳이거든요. 꽃도 많이 피고 아주 잔디도 잘 가꿔져 있고 괜찮은 곳입니다. 그냥 산책 삼아 가서 또 우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또 가서 그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곳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 묘소에 꽂아드릴 꽃을 이제 조화 살 때 현충원 가서 사요. 거기 이제 현충원에 계신 게 아니고 가신다는 줄 알았어요. 조화를 사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꽃값이 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뭐 겸사겸사 순국 선현들 찾아뵙고 네. 그 현충원이 대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서울에도 있고 동작동에 있죠. 네, 가보셨나요? 거기는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꽃 사러. 꽃 사러. 그건 모르겠네요. 꽃을 안 사봤네요. 네. 그런데 이제 대전의 그 현충원에도 주요한 인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애국지사도 있고 또 최근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곳에 묻혀 있는 것도 있죠. 천안함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지옥비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충원을 좀 가까이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좀 우리가 값지게 우리가 좀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현충일 정도만 돼야 한 번씩 관심 있고 가보는 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좀 놀러 가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근데 가서 절대로 노래 부르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가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또 그런 좋은 정신을 좀 이어받으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6일에 이제 현충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사실 이 행사를 소개하기 전에 조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거의 20년째 그곳에서 현충일 오전만 되면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반민족 행위자 김창룡의 묘를 파가라! 뭐 그런 행사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반민족 행위자 김창룡? 좀 낯선 이름이네요. 네. 그 김창룡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임장금 팀장님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네. 어쨌든 이게 친일파였고 또 우리 나라의 그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주범이었던 이런 사람이 현충원에 딱 묻혀서 장군묘역에 딱 묻혀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금 내서 운영하는 그 현충원에 딱 묻혀서 꽃을 해마다 받아 가시나? 아무튼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빨리 파 가야 된다. 부관 참실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2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이어져서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그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올해 첫 해에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 적폐청산 리그 이런 대회가 열린 겁니다. 적폐청산 리그 재밌죠. 뭔가 무슨 메이저 리그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시민단체가 20년 동안 기자회견하고 파묘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은 김창룡 한 사람 개인이지만 사실 그 사람에 못지않은 그런 친일파, 뭐 반민족 행위자 또는 뭐 반민주 행위자 예전에 독재 관련한 그렇죠. 예, 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현충원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 다 찾아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많이 찾나 이런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이제 그 순국 선열 말고 뭐 친일파나 아니면은 반민주 인사들이 묻혀 있는데 그 묘를 누가 빨리 많이 찾나 이런 대회를 열었다. 그렇죠. 그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누가 기획한 거예요? 글쎄요. 뭐 물어볼까요? 누가 기획했어요? 예, 제가 그 기획한 김선재 씨라고 계신데 그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처음에는 김창룡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김창룡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현충을 쭉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0여 명. 아, 그 큰 데를 다 둘러봤대요. 예, 100만 평을 다 시간이 진짜 합니다. 많이 났나 보다. 시간이 남긴 예, 제대하고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반민족 행위자, 그다음에 반민주 인사, 그다음에 쿠데타 세력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찾기 좀 어려웠는데 그 이제 김선재 씨가 찾아서 이제 정리한 명단이 한 52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그 이제 장군 미역에 좀 밀집되어 있었다. 아, 좋은 곳에? 예, 그렇죠. 명당짜리이기도 하면서 장군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또리 장군부터 해서. 아,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반헌법 열전이라고 지금 이제 한홍구 교수님 등등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친일 인명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편이라 볼 수 있죠. 이제 그 사업에 이제 그 웹 콘테스트에 이 그들의 묘비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제 작품을 출품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대학생들하고 함께 좀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밍은 혹시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적폐청산 리그? 원래 처음에는 이제 좀 촌스러운 거 같아요. 아, 예. 처음엔 적폐청산이 요즘 유행어라.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 그 적폐몬이라고 처음에는 대회명을 이제 적폐몬이요? 예, 그러니까 포켓몬처럼 뭔가 찾아가지고 예, 잡아서 이제 그 잡는 그런 게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포켓몬 자체가 이제 일본 게임 아니겠어요? 근데 친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좀 포켓몬을 좀 뻔딴 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전통적이긴 하지만 예, 몬도 괜찮은데요? 몬스터들이잖아요. 아예 맞는데 이제 그 이제 포켓몬이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폐청산 리그로 이렇게 그런 걸 바꿨다고 합니다. 18번을 얘기하시고 뭐 저는 이거 대회 보면서 이제 적폐청산 리그 그 이름이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섹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혹시 다음 내년 대회에 한번 이름 아니 정해 주십시오. 우리 보물찾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보물을 아니니까 괴물찾기. 제가 그 비슷한 보물찾기처럼 하자라고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냥 적폐청산 리그로 아니면은 요즘 당했구나.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해갖고 지뢰찾기 게임 이거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 숨바꼭질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회 보면서 또 느꼈던 게 1회 대회는 상황이해 잘 됐죠. 근데 2회 대회 때는 새로운 인물이 묻히지 않는 이상은 이미 다 답이 공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년 대회를 지속할지는 이제 주최 측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마 대회 진행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더 빨리 정답이 공개돼서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잖아요. 빨리 찾으면 더 좋죠. 그치,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그 지름길을 공개하자고요. 답을 미리 공개해. 어떻게 하면 빨리 뛰나. 이번에 저희 그 장정 기자님하고 이제 취재하면서 저희들이 아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가 학생들은 저희들 따라오면 좋은데 따라오지 않고 몰랐어요. 좀 큰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요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학생이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100만 평입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지치더라고요. 저는 쫓아다니는 것도. 저는 현충원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입구에 이제 보면은 쭉 글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났던 게 이제 계급이 낮은 분들부터 높은 분들까지 구역을 나눠서 뭐 했다 이런 설명 문구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도 등급이 매겨지는구나. 그렇죠. 아까 장군 묘역 얘기 나왔잖아요. 장군들은요 묘도 크고 평수도 달라요. 네. 정말 좋은 곳에서 잘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하죠. 보통 우리가 뷰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병묘역 이런 데는요 굉장히 조그맣고 좁고 또 박을해서 그러니까 애국가 같은 데 나오는 자료 화면에 쓰이는 건 다 사병무역이잖아.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그 돗자리 피고 이렇게 앉을 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사병무역은. 근데 장군무역은 거기에 뭐
장소도 넓고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돗자리를 펴도 남의 묘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친일파들이 그런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아이고 야마가 이빨이 도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요. 이게 대학생들이 참가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2인 1조 보통 이렇게 하고 또 1인 단독조도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참여하게 되면 상금을 이제 단독으로 가져갈 수, 그래서 그 한 학생이 그 이제 2위를 하는 학생이 이제 혼자 참여해가지고 상금을 혼자 독식했습니다. 네, 1등은 30만 원, 2등은 15만 원, 3등은 5만 원 이렇게. 재세공과금은 혹시 세금 문제는 주최 측이 한번 문의하시죠. 그래요. 취재 좀 더 똑바로 해보시고요. 저희 이렇게 오늘 그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꺼낸 게 아무래도 우리 계속 얘기하다 보면 분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난을 좀 쳐봤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분노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장재환 기자님께서 이제 이게 얼마큼 엄중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현충원 앞에서 설명드렸고 또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는 잘 알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현충일을 지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존재 이유, 또 우리 후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원, 그런 게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대신해서 싸우고 또 자기 일생을 바쳐서 또는 전 재산을 바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낸 그 숭고한 어를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자, 또 그 정신을 기리자, 뭐 계승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까지 우리가 현충일을 지키고 또 그분들을 우리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을 묘도 관리해주고 또 묘비도 세워서 또 잊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또 교과서라든지 이런 곳에 등재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곳에 뭐 그냥 뭐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을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탄압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친일파라든지 또는 친일 장군,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우는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사람들, 총칼로 강제로 우리 권력을 찬탈했던 사람들이 떡하니 거기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주는 꽃 받고 뭐 제사상 받고 또 뭐 그 현충일 날 그 추모 묵념할 때 같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더욱더 분노하는 건 우리가 대전 현충원에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광락원 여사가 이미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 친일파 야산 하나 살짝만 넘으면 그 친일파 김창룡이 그 백범 선생님을 암살하라고 시켰던 주모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룡이라는 분이 안두희 배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더 열받는 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요. 그 애국지사들 묘역보다도 장군 묘역, 김창룡이가 누워있는 그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강락원 여사 거보다? 네. 더 높이 있고, 산세도 화려하고, 더 좋아요. 정말 열받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는 뒤틀리고, 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전 현충원을 이제 보면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백범 김구를 낳으신 분과 백범 김구를 어떻게 보면 죽인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곳에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광락원 여사의 그 묘소 옆에는 백범 김구의 큰아들 김인 그 애국지사의 묘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김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분은 좀 공군 그 이제 참모총장까지 지내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장군 이묘역이 있습니다. 근데 김신 씨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게 그분이 유신 때 유정의 멤버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은 그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유정의 멤버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비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백범 김구의 이제 아들이 이제 장군 묘역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했으면 그 이제 김창룡의 묘소가 장군 일묘역이 있거든요. 일묘역이 더 높은 데예요? 더 먼저 조성된 거고 네, 높이로도 순서로. 보면 예, 산세로 보면 좀 높은 곳에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먼저 일묘역에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일묘역에 안장됐고 나중에 이제 이묘역 쪽으로 이제 안장이 되는 건데 자칫 잘못했으면 같은 묘역에 이제 묻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했던 배우와 그 아들이 같이 묻힐 수도 있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제 광나간 여사와 김창룡이 같은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비극인데 자칫 더 큰 비극으로 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김창룡이라는 분은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분이기도 그 분? 예. 사람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밖에? 그러니까 그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이제 김창룡을 가장 이렇게 악질적인 반민족자 김범용하고는 상관없죠? 예, 그럼요. 네. 예, 가장 이제 악명 높게 생각하는 자가 이제 김창룡인데 이제 일제 그 강점기 때는 관동과 헌병대 이제 보조원으로 이제 친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른바 그 앞잡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앞잡이죠. 그게 완장판. 이제 이 김창룡의 그 친일의 이제 시발점인 거죠. 무슨 점이요? 시발점. 네. 예. 세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식 헌병대는 아니었는데 이제 보조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식 헌병대가 되기 위해서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을 이제 추적하는 이제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이제 왕근내라고 하는 좀 거물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체포하고 비밀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오장이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국군 이제 하사 정도에 달하는 이제 오장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특차가 됐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비밀 조직들을 많이 이제 적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이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일본인들보다 더 악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변신의 이제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을 트랜스포머. 예, 그렇죠. 예. 네. 옷을 막 갈아입는 거죠. 이제 실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이 됐으니까 그 이제 그 관동군에 복장을 하고 귀국을 하면 당연히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복을 입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적발 당해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자기 고향이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탈출을 합니다. 예,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요. 용감하신 분이네요. 아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차가 지금 이렇게 KTX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속은 한 30km, 40km이기 때문에 한번 뛰어내려 봐요. 아니요. 제가 그 어디 기차마을 섬진강 기차마을 가서 그 증기관 열차를 탔더니 뛰어내려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요. 그랬다가 또 한 번 또 잡혔는데 또 탈출을 합니다. 예, 그 취조하고 있는 소련군을 막 이렇게 머리를 치고 막 영화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북쪽에 있다가는 자기 죽게 생겼구나 해서 이제 월남, 소위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월남한 이 김창룡을 우리 국군에서는 받아줬던 거죠.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그 당연한 게 그때 이승만 정권이 그런 정권이었어요. 그 이제 해방이 된 이후로 그 남과 북이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그 김구 선생님과 또 이승만의 그런 그 세력 대결 또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승만이 손을 잡은 게 누굽니까? 바로 그런 친일했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우리 좌익이라고 몰아붙여서 김구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예전에 했잖아요. 한민당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박근영 씨가 역할했던 스즈키 형사 뭐 이런. 그러니까 김창룡 같이 어찌 보면 능력이 출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게 토벌하기 너무 잘하던 그런 사람을 마침 잘 넘어왔다. 뭐 그런 당연히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 마사오 대통령하고 조금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사오? 다카키 마사오 대통령.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도 그 만주 장교 출신이잖아요. 사형 선고도 받으셨었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마사오 그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이 김창룡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안면이 있었던 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수많은 그 숙군 과정에서 그 당시 국군의 한 5% 정도가 이제 숙군으로 이제 처벌받고 이제 그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박정희는 사형감이었는데 이 김창룡과 그다음에 백선엽 등 만주에서 같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선배예요? 그렇죠. 마사오 대통령 선배예요? 그 마사오가 후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도 마사오 대통령도 그 형님이 좌익으로 관련해 갖고 이렇게 죽임도 당하고 본인도 사형 선고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해방 이후에 이제 10월 인민항쟁 때 이제 근데 이제 자기네 점조직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렇게 풀려나고 그 활동도 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박정희가 자기 조직원 300명을 불고 자기는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만주 군관학교 동문회. 김창룡에서 좀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이제 반민족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러면 남쪽에 와서는 어떤 일을 했나? 이 사람은 이제 초고속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육군 사관학교 3기로 이제 입학을 해서 3개월 만에 소위로 이제 임관한 게 시작입니다. 천재네요. 사관학교 3개월 만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군인들을 육성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소위 임관한 다음에 중위, 대위, 소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 뭐 5개월, 6개월, 7개월, 9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승진을 하는 거예요. 장지한 기자님 좀 본받으세요.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에 수많은 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산내 민간인 학살 골령골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한국 전쟁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이 김창룡이 이제 CIC 특무대의 책임자로서 민간인 학살에 이제 가담을 하고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아시죠? 예, 마사오 대통령의 그 조카 사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그 김종필 그 전 총재도 이제 당시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 이제 그 사과장으로 이제 북한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김창룡이 그 이제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다 한 거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그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한국 전쟁 때에는 보도연맹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인 사람 수로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부하한테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1955년에 이제 1월 달에 자기 이제 부하한테 그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이때가 이제 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2개. 예.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거쳐 가지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의 이제 그 안치가 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계급 특진 중장으로 이제 추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의 오른팔이 잘려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쭉 얘기 들어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 총애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른팔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김창룡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사. 예, 그렇죠. 그 군대 내에 이제 그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승만하고 그 보고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여러분 절대 안전하니까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놓고 한강다리를 부아. 그 녹음을 우리 대전에 오셔가지고 하셨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이승만 대통령. 딱 오른팔 행동대장 딱 맞잖아요. 아까 좀 그래도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잡혀갈까봐 좀 불안했는데 그 올해는 좀 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 두 분이 세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 사식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김창룡이라는 사람 그 잘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데 좀 말씀을 들으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자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번 그 리그 뭐 적폐청산 리그라고 네. 붙여진 이거 이번에 찾던 사람이 52명입니다. 네. 52명이요? 네, 51명이기도 하고 52명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에서 그 좀 누락된 사람을 한 명 더 찾으면서 52명이었는데요. 아. 그 사건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임재근 팀장님께서 자세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보면은 그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 내란 하면 뭐 생각나는 5.16 쿠데타. 통진당. 그거하고 다르죠. 아니 뭐 거의 최순실 와보는 최순실이 최순실한테 내란은 통진당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네. 그 내란 하면 뭐 그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하면 서북 청년단 4.3 그 사건, 제주 4.3 사건. 네, 네. 한국 전쟁 그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반헌법 행위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됐던 친일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뭐 이름이나 또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찾아냈던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군묘역이 많이 이제 안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 이제 중장, 뭐 소장 이런 별들을 달고 이제 제대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초대 해병대 그 사령관을 지냈던 신현준. 연애가 준 게 그분 아니죠? 아, 예. 다릅니다. 이름만 예, 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중장 출신의 김석범, 그다음에 육군 소장 출신의 송석하, 그다음에 김일환, 이분은 이제 육군 중장이고요. 그다음에 육군 소장 출신의 석주함.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 말고는 딱히 강감찬 장군 뭐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무 생뚱맞아요? 예. 그런데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친일 행적을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이제 친일 행적을 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 입장에서는 좀 숨겨야 될 건데 몇몇 사람들은 그 공훈록이라고 자신의 이제 업적 프로필을 이제 등록해 놓는 공훈록이 있는데 거기 내가 떳떳하게 만주군 그 이제 장교였다 또는 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거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 장교라는 게 이게 간도 특설대 라든지 만주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도 특설대라고 하면은 그 EEJ라고 해서 이제 조선인을 잡는데 조선인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직접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 잡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이제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간질. 그렇죠. 이간질 정책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같은 민족끼리 갈등도 생기게 하는데 여기 이제 간도 특설대들이 정말 악명 높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방식도 좀 이렇게 아주 이제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사진 중에 정말 끔찍했던 사진이 그 작두 있잖아요, 작두요. 아, 네. 예, 작두로 사람의 목을 베고 그것을 기념 삼아 가지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짓떨려서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들을 그 이제 간도 특설대들이 이제 이제 펼쳤다는 거고요. 또는 이런 사람들을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학교가 이제 뭐 군관 학교인데 이제 봉천 군관 학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경 군관 학교도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더 우수한 사람들은 이제 일본 육사로 이제 편입시키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육사라고 하면은 우리 육사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이 일본 장교들을 키우는 그런 육군 사관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충성심이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그 또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그 닭깎이 마사와 같이 혈서를 쓰고 막 이렇게 특채되다시피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장교로 임관이 되어서
그 실제 전투로는 그 만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장교로 임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장성 별까지 달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친일 일명사전에 등재됐던 인물들이 지금 이제 국립현충원에 있는 거죠. 정말 뒤틀린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 초대 그 해병대 사령관 지냈던 신현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공훈록에다가 1937년 만주 봉천 군관학교 졸업. 그리고 자랑스러운가 봐요. 1944년 만주군 제 8단 제 6연대장을 지냈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송석화라는 사람은 1937년 만주국 군관 양성기관인 봉천 군관학교를 졸업했다. 5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주군 하면은 얼핏 좀 약간 그러니까 이름 세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만주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망하면서 그쵸? 그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장 세워서 일본이 만드는 그러니까 일본이 푸이를 뭐라고 해야 되냐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그 중국 대륙에 진출하려고 했던 진출이라는 말도 사실은 적합하진 않네요.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이른바 괴뢰국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름만 만주국이 실제로는 일본의 속국? 일본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같은 나라였던 거죠.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봐도 그 장면들이 잘 나오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그 장교를 했던 사람이 결국은 우리 군대의 수장을 하고 이건 문제잖아요. 제가 어떤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인 중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있잖아요. 네. 예, 초대부터 21대까지 그 육군 참모총장들의 이제 그 일본군 재직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찾아봤더니 모두가 일본군 뭐 소위라든지 아니면 일본 육사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이제 만주군에 활동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1979년도까지 우리나라 군의 이제 수뇌부를 이제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고 인적 인프라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그 나라의 부흥을 깨하고자 했다 이런 시각들도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군인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군인 출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숙군 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숙청시키거나 그다음에 처형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들을 다 일본군 출신, 그다음에 만주군 출신, 그다음에 친일파들로 다 이제 재등용시켰다라는 것은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 행적들을 이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하고 똑같은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과 그들과 그 후예들이 우리나라 군의 주요한 요직을 차지를 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아까 장지한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른바 이제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쿠데타 이런 사건들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 보면 이게 반민주 그 인사들일 수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찬탈하는 건 문제 있는 거죠. 그거를 사실 사형에 해당하는 구국의 결단. 네네. 사형시켜야 됩니다. 네. 내란 구국의 결단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2번을 한 거잖아요. 5.16과 12.12 두 번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주범들이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 거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도 아마 알 거예요. 네.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또 독재를 하고 또 정권을 연장하고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뭐 체육관 선거를 하고 또 그걸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피를 흘렸고 많이 죽어갔고 정말 우리가 이번에도 올해가 또 60 민주항쟁 그 3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요일에 또 뜻깊은 토요일이었죠. 그게 뭡니까? 그 군사 독재 잔재 세력에 맞서서 호원철폐를 싸우던 그런 거잖아요. 그랬던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또 이런 민주화된 우리 그 나라가 되었으면 사회가 되었으면 그때
그때 그걸 주도했던 세력들은 처단하고 청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현충원에 묻혀있는 이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 이른바 그 쿠데타 세력들의 그 주요 세력들이 그 우리 대전 현충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 5.16 쿠데타의 그 주범이었던 같이 했던 그 박원빈, 뭐 김동하, 최주종, 뭐 이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 그 군관학교 출신들 이런 장교들이 같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그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어간 거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이나 되네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장군묘역에 있는 거죠. 또 12.12 쿠데타 때도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뭐 안현태라든지 소준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른바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5.16 혁명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이제 이게 안장됐다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새롭게 역사는 재조명되고 있고 지금 쿠데타라고 공식 명칭이 됐으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람 또 유학성 장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많이 논란이 많이 있던 사람들. 예, 그 사람은 이게 12.12 당시 이제 수경사 이제 30 경비단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그 12.12 쿠데타를 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 형법상 이제 반란 중요 임무 등의 혐의로 이제 그 실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복역하던 중에 이제 병세가 이제 악화돼서 이제 그 보석으로 이제 석방을 당했는데 석방을 당했어요. 예, 석방 당했죠.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완전 형이 이제 항소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죽었으니까 대법까지 못 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됐으면 현재 국립묘지법에 의해서도 이제 거기 안장을 못 시키지만 중간에 항소심 와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안치해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휴, 그러니까 뭘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지 참 이럴 때는 참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법을 자체를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런 이제 친일,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그다음에 반민주 행위자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안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는 또 민족 정기가 이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인 학살 관련된 그 인사들도 많이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김창룡이 대표적이긴 한데 그 이외에도 그 이승만의 이제 친위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테러를 이제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이라고 있거든요. 서북청년단이요? 예, 최근에 뭐 이렇게 부활한다느니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그 이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이승만의 친위대로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사람들을 가서 뭐 테러하는 그런 집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군사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 이제 무기도 지참을 했었고 실제 학살에도 이제 직접적인 가해 세력이었는데 이제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방망이 드시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팍 나는데 때려잡자 박영수 해갖고 막 그랬죠. 예. 예, 그 이제 서북청년단에서 주요 이제 그 임원을 그 역임했던 사람들도 대전 현충원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북청년단 이제 초대 이제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선우기성은 이제 그 1930년도 이제 학생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애국지사 미역에 안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봉재도 이제 서북청년단에서 중앙본부의 단장을 이제 지냈었는데 이후에 이제 내무부 치안국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이죠. 네. 그 내무국장을 지냈다 해서 지금 경찰관 무역에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불법 무기 소지 집단 아니에요? 그 조폭도 왜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뭉쳐 있으면 처벌 더 세지고 그렇지 않나 보통 법이? 그런데 뭐 그때 법대로 했으면은 예, 이승만 정권 자체가 이제 뭐 다 불법 정부인데요, 뭐 그렇죠, 뭐. 아 왜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부인데 그 이후에 수많은 불법들을 자행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기침까지 나오네. 아유 참. 네, 그런 서북 청년단도 있었고 또 다른 그 자들도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분단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제 한 거였던 게 이제 제주 4.3 항쟁인데, 이때 이제 진압군으로서 수많은 이제 민간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이제 한병선 뭐 이런 사람들도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4.3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주도에 그 많은 민간인들, 양민들이 학살당했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그 4.3을 민주 항쟁으로 우리가 인정한 국가가 한 거잖아요. 다녀오셨죠, 올해? 네, 취재 다녀오셨죠. 가서 거기 그 피해를 봤던 분들 증언도 듣고 그랬는데, 국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죄를 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총 쏘던 사람들이 이렇게 현충원에서 대접받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불만인 것 같아요. 4.3 사건이라는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혁명? 뭐 혁명이든 운동이든, 그 4.3 사건 하면 예전에 마치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지금은 민주화 운동인데, 그런 것처럼 좀 이것도 명칭 한번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도 호응이 없네요.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에서 제공한 제1회 적폐 청산 리그에서 함께 찾아본 국립대전현충원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 명단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인물. 하나회 소속 보안처장 정도영, 보안사 군수처장 이자군,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육군 34단 대령 송은석, 육군 34단 김택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보병학교장 김인호, 수경사 참모장 김기택,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장 안현태, 이군 사령관 진종채, 전투교육사령관 소준열. 5.16 쿠데타 관련 인물입니다. 육군단 작전참모 박원빈, 해병사령관 김동하, 8사단장 최주종, 국가재관 최고위 김진위, 국가재관 최고위 이석재, 국가재관 최고위 강상욱, 6사단장 정명환, 육군단 보병단 김인화, 혁명검찰부장 박창암, 2군단장 박경원, 방첩부대장 김재춘. 민간인 학살 관련 인물들입니다. 서북청년단 선우기성, 문봉재, 4.3 사건 한병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자 이형근, 오제도, 김등모, 박창록, 최영희, 김용배, 친일일 민간인 학살 및 고문 가해자 김창용, 삼청교육대 이촌구, 반헌법 행위자 신직수, 황선덕, 홍필용, 이후락, 이세호, 민복기, 서종철. 마지막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 명단입니다. 간도특설대 김대식, 봉천본관학교 김석방, 봉천본관학교 김일환, 일본 육사 박생훈, 일본 육사 백흥석, 봉천본관학교 석주암, 봉천본관학교 송석하, 일본 육사 신상철, 봉천본관학교 신현준, 봉천본관학교 윤수현, 간토특설대 이용. 이상 51명의 호국. 아니지. 망국 영령들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하루빨리 이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통일뉴스 객원기자 임재근님. 대독.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에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관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당.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알고 갑시다. 재벌 백과사전. 청산되지 않은 진일 역사와 군부 개발 독재,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재벌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지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난 현충일에 그 대전 현충원에서 있었던 제1회 적폐 청산 리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우리 대전 현충원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적절치 못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치 않게 너무 많은 질곡의 역사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혹시 두 분 안준생 씨라고 아세요? 안준생이요? 네. 안중근. 네,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인데 그분이 맞아요.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자손한테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이제 내선 일체를 강조하며 하나된 뭐 화해와 뭐 용서 이런 거의 아이콘으로 그 당시에 됐었다고 하는데 그분 하셨던 말씀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테러리스트의 자식이었고 항상 감시를 받았고 자기 형은 그러다가 독살로 의심되는 사망을 했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 우리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도 자기들을 버렸고 근데 그때 자기들의 손을 잡아준 거는 일본이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준생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속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그 나라가 시작할 때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마치 그 단추를 잘못 꿰은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 얼추 됐는데 어렵게 모신 너무나 어렵게 모신 땜빵 전문 임재근 팀장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대전 현충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내년에도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왜곡된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러한 그 반민족 행위자들, 반민족 행위자들, 그다음에 내란 외환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민족 정기를 품고 있는 현충원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 우리 장 기자님이나 우리 정 PD님이 가서 이제 파낼 수는 없잖아요. 예, 불법입니다. 아니 파낼 수는 있는데 잡혀가죠. 아니 그럼 제가 사실은 넣어드릴게요. 아니
자, 하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사실 넣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용기를 낼 것인가? 예, 특히 대전현충원에 이런 적폐들이 아직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분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안장된 사람이라도 이제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좀 이장시킬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꼭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현충일에 대전 현충원에서 펼쳐진 제1회 적폐청산 리그 2회 대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를 통해 바라본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임재근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예, 다음에는 땜빵이 아닌 정식적으로 한번. 오늘 땜빵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오늘은 정식. 아니 왜 정식 초대도 땜빵으로? 아니 하도 땜빵을 많이 하니까 오늘도 땜빵인 줄 착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남겨진 이름이 후손들을 더 부끄럽게 하고 또 후대에 욕을 먹는 이름이라면 차라리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돌아봤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더 이상 욕먹고 후손들을 욕먹이지 않고 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빨리 법 개정해서 현충원에서 파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재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생칼이 튀기는 곳에 이들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힘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